안녕하십니까. 짭짤한 병익충TV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제가 좀 이것저것 좀 바쁘고 또 앵무새도 좀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 기회가 많지가 않았고, 일단 뭐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가 최근에 그 춘천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 이런 그 갈색날개 맹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갈색날개 매미충을 좀 쉽게 잡고, 그리고 갈색날개 매미충이랑 선녀벌레, 꽃매미, 매미나방 이런 거를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런 갈색날개 매미충이 이렇게 다량 발생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밀랍을 많이 쓰게 되고 분비물이랑 이렇게 많이 뿜게 되는데, 요거 솔직히 잡기가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대발생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좀 효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미국 선녀벌레입니다. 대부분 그 보시는 분들이 미국 선녀벌레랑 갈색 날개 매미충이랑 굉장히 혼돈을 많이 하세요. 왜 많이 혼돈을 하시냐면 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국 선녀벌레랑 갈색 날개 매미충이랑 뭐 이렇게 밀라 분비하는 것도 그렇고 생긴 것도 비슷해요. 하지만 미국 선녀벌레랑 갈색 날개 매미충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미국 선녀벌레는 보시면 이 꼬랑지가 이렇게 일자죠. 근데 제가 뒤에 보여드릴 갈색 날개 매미충은 꼬랑지가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팝콘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요게 미국 선녀벌레랑 갈색날개 매미충이랑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게 성충인데, 이 성충이 됐을 때는 미국 선녀벌레는 좀 조금 합니다. 한 5mm 정도, 5mm 정도 되고, 그 갈색날개 충은 한 8mm, 거의 2배 정도 보시면 돼요. 3분의 2에서 2배 정도 보면 되고, 그 날개도 그 선녀벌레 이렇게 접혀 있죠. 근데 갈색날개 매미충이 성충이 되면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녀벌레가 이게 대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무에 이렇게 하얗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갈색날개 매미충입니다. 아까 선녀벌레랑 비슷하지만 요 꼬랑지가 차이가 있죠. 요 사진을 제가 확대한 건데요. 이 꼬랑지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부채꼴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녀벌레는 이런 식으로 일자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약충에 있어서 갈색날개 매미충이랑 선녀벌레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갈색날개 매미충 이제 이게 뭐 분비물이랑 요런 뭐 분비한 건데, 얘네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분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쉽게 말씀드리면 얘네 자체적으로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많이 분비하면 할수록 다른 외부로부터 그 충격이나 뭐 빗물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녀벌레랑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이게 성충입니다. 성충인데 확연히 구분이 되죠. 선녀벌레는 어떻죠? 그냥 일자로 날개가 이런 식으로 일자였다면 그 갈색날개 매미충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 이렇게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갈색날개 매미충이다, 선녀벌레다 구분하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2006년에 대발생했던 외래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홍날개 꽃매미라고. 요거는 약충일 때부터 뭐 2령, 3령충. 그러니까 요게 제일 어릴 때입니다. 그 다음 좀 크면 2령, 3령 이렇게 약충이 되면 얘가 빨간색으로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성충이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날개가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다 같은 주홍날개 꽃매미인데 요게 뭐 색깔이 다르고 요거는 날개가 달렸다고 해서 다른 벌레는 아니기 때문에 벌레가 이렇게 꺼멓게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크면 빨갛게도 됐다가 날개가 생겼다. 그러다 주홍날개 꽃매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최근에 발생했던 벌레죠. 다량으로 발생해가지고 엄청나게 뉴스 나왔던 벌레입니다. 매미나마. 요것도 외래충인데 요거는 확실히 틀립니다. 기존에 선녀벌레, 뭐 갈색날개 매미충, 주홍날개 꽃매미는 약간 얘네는 불완전 변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될지는 유출할 수가 있는데 얘 매미나방 같은 경우는 완전 변태입니다. 완전 변태라서 예. 완전 변태라서 얘네는 유충이 거의 뭐 쐐기나방 여기 가시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찔리면 여기에 좀 닿으면 따갑고 간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대어본 적은 없는데 따갑고 간지럽기 때문에 요거를 이 유충을 조심해야 돼갖고 이 유충이 크면 요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얘네는 암수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갈색이 내고 이 더듬이가 이런 식으로 좀 부채처럼 생겼죠. 이렇게 갈퀴 모양으로 돼 있다. 더듬이 갈퀴 모양으로 돼 있고 갈색이다. 그러면 수컷이고요. 네, 수컷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뭐 백색의 신부라고 그러죠. 매미나방도 비슷합니다. 이게 하얀색이다. 하얀색이면 요건 암컷입니다. 암컷이고 가장 큰 특징은 또 더듬이가 그냥 여기 일자입니다. 실처럼 일자로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좀 수컷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이렇게 가시기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듬이가 퍼져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갈색이다. 그러면 수컷이고요. 매미나박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얗고 더듬이가 일자다. 그러면 암컷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조만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땐 갈색 날개면 한창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다 발생하는 벌레들이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갈색 날개 뱀충 종이 많이 들끓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장에 더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요거를 제가 준비한 이유 자체가 얘네가 제일 약할 때가 요 약충일 때가 만약에 농약을 뿌리게 된다면 제일 잘 맞고 제일 잘 죽을 수 있고 제일 방지하기 쉬운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약충일 때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녀벌레는 연 1회 발생하고요. 그 월동을 알로 합니다. 이게 대부분 알로 월동하기 때문에 알에서는 그 약을 뿌리지 않습니까? 약을 뿌려도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약충일 때 얘네가 어렸을 때 방지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희 또 사람도 마찬가지죠. 아기일 때가 병에도 자주 걸리고 아프기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성인이 되면은 가장 활동할 시기 되면은 굉장히 건강하죠.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가 약충일 때, 어렸을 때는 되게 뭐 약만 조금 쳐도 금방금방 방제가 돼요. 근데 얘네가 날개를 달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약을 뿌리게 되면 얘네가 도망가 버리고 뭐 방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얘네는
어렸을 때는 날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잡기도 쉽고 수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도 조금만 쳐도 잡을 수가 있는데 얘네 날개가 있어 버리고 얘네가 좀 등치가 커져 버리면 약을 쳐도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선녀벌레는 3, 4월에, 그래서 이 선녀벌레가 대발생한다. 근데 3, 4월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 주셔야 되고요. 성충이 6월, 10월에 나타납니다. 근데 성충도 잘 잡히긴 잡혀요. 그래서 3, 4월, 6, 10월, 6월에서 10월이기 때문에 방제 타이밍은요, 거의 한 3월에서부터 한 6월까지 요때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 주셔야 되고요. 갈색 날개맹충은 좀 느립니다. 얘가 3, 4월에 나오고 갈색 날개맹충은 5월에서 8월 중순. 지금 7월이죠. 이제 6월 말인가요? 6월 말이죠. 그래서 지금 5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요때 시기부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지금 이렇게 보이던 벌레, 이 갈색 날개맹충들이 다 이런 식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충이 돼서 이렇게 커지면서 변신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잡기 좀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 주셔야 되고요. 7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얘네가 한창 활동하고 다니는데 요 약충의 시기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얘네가 많이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때 많이 피해를 주고, 주황날개 꽃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 1회 알로 월동하고 얘네 다 비슷하죠. 5월 그리고 7월. 그러니까 얘네 잡으려면은 집중 방제 시기가 거의 3월. 그래서 완전 집중한다 그러면 다 겹치는 시기가 언제죠? 4월이죠. 4월. 그래서 7월까지, 4월에서 7월까지 방제를 해 주셔야지 그나마 잘 잡을 수가 있다. 얘네 3명은 제가 봤을 때 약간 매미과의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3명 잡는 약들은 거의 비슷하고, 얘는 나방입니다. 얘네 3명은 뭐라고 그랬죠? 매미과라고 그랬죠? 얘는 나방이기 때문에 나방 관련 약제를 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 연 1회고 알로 무대기로 난개라고 그러죠. 무대기로 알로 월동합니다. 그리고 4월 중순경 얘네 뭐 응애처럼 비슷하게 거미줄을 이용해서 바람에 날려서 이동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바람이 심하게 날린다. 근데 얘네가 이런 유충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얘네가 전체적인 면적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충기간이 한 45에서 66일입니다. 그래서 4월 중순경부터 해서 거의 한 2달 보면 되겠죠. 그러면 5월, 6월, 거의 한 6월 중순에서 7월, 그러니까 2달 보면 6월, 7월부터 얘네가 이제 날개를 갖고 날아다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날아다니는 약제는 다른 약제를 주셔야 돼요. 나방약이 있지만 얘네 유충 잡는 약이 있고 나방 중에 또 성충 잡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약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중순에서 우화, 그리고 성충의 수명은 7일에서 8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미나방은 이 유충에서 모든 피해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충을 거의 잡지 않으면 굉장한 큰 나무나 뭐 작물에 대해서 큰 피해를 주고, 얘네 성충은 뭐 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굉장히 뭐 징그럽고 그리고 뭐 분진도 많이 날리고 그러기 때문에 얘네를 집중 먼저 방제를 해 주는 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에서 6mm 수강 높이에서 한 1에서 6m 이쪽에 500개의 알을 무대기로 낳는다. 요게 매미나방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요. 중요합니다. 이게 다들 요런 걸 기다리셨을 텐데,
그래서 과연 어떤 약을 써야지 좀 잘 잡느냐. 대부분 등록된 약제들이 작용기작으로 보면 3A, 4A, 28번입니다. 제가 요거 작용기작은 좀 들으신 분이 어려워서 설명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3A라는 작용기작을 가진 제품은요, 나트륨이라서, 나트륨의 그 통로가 있습니다. 곤충에도. 그런 걸 조절해 가지고 얘네를 좀 통로를 조절을 해버려서 얘네가 활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가 정상적으로 나트륨 채널이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되게 만들어 부분이 있고요. 요거 4A랑 28번은 요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신경계면 어떻겠습니까? 효과가 빠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효과가 빠릅니다. 그리고 요것도 효과가 빨라요. 예, 효과가 둘 다 빠르고, 요거는 조금 느리지만 요것도 어느 정도 뭐 2, 3일이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신경 전달 물질 같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 4A 약제로 뿌려주시게 되면 아세틸콜린이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걔네 대신 요 농약 성분이 달라붙어요. 그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네가 엉뚱한 게 달라붙으니까 그거를 차단시키면서 죽이는 원리를 보시면 되고요. 28은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에 수용체가 있습니다. 근육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근육에 대해서 망가뜨려서 얘네 수축을 시켜버려서 마비 증상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잡는 게 28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용기작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선녀벌레, 그리고 갈색날개, 그리고 꽃매미, 이런 애들은 4A가 잘 잡습니다. 4A 계통이 잘 잡아요. 그리고 매미나방은 제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매미나방은 요 28번 약제, 28번 약제가 잘 잡습니다. 유충일 때 잘 잡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잡을 수 있는 약제들이 있어요. 요 3A는 효과가 빠르면서 성충, 그러니까 날라다니는 거 위주로 잘 잡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성충이랑 유충이랑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요 3A 부분이랑 4A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A랑 4A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를 제품을 보자면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스토네트가 있고요. 그래서 청실홍실이 있습니다. 둘 다 뭐 비슷한 약재인데 제가 봤을 땐 가성비가 좋아요. 요건 수화제고 요건 그 입상 타입인데 좀 잘 안 날리고 좀 편리하게 뿌리고 싶다 그러면 스토네트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몸에 날리든 안 날리든 뭐 그냥 한번 뿌리고 싶다 그러면 청실홍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약재는 뭐 이렇게 단제로 되어 있는 것도 좋지만 얘네가 지금 활동하는 시기가 약충인 시기도 있고요. 그 성충인 시기도 이게 혼재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동시에 잡으려면 같이 들어있는 3A, 4A 계통 같이 들어있는 스토네트나 청실홍시로 추천드리고요. 뭐 집이나 언데 뭐 이런 약재가 있다면 이런 약재로 한번 뿌려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 약재 3A 계통 약재는 주렁이랑 피레스 계통 예정인데 효과는 빠르지만 지속성에 있어서 오래 끌어주지는 않습니다. 단발성, 요거를 보시면 단발성 약재라고 보시면 돼요. 단발성. 그래서 이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런 4A 계통의 약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제가 남았죠. 28번 약재. 요거는 기존에 과수원이나 뭐 어디 농작물 주변에 보시면 이 나방,
날라다니는 거, 나방은 다들 아시게요. 이 나방을 좀 그래도 좀 진짜 잘 잡는 걸로 잡고 싶다 그러면 이 28번 계통으로 해서 주시면 그래도 나방만큼, 나방 유충만큼은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유충만 잡게 되면 조금 허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레스 계통 3A를 같이 넣어버리면 피레스 이쪽으로 이제 플러스 시켜버리면 28 플러스 3A가 되면 이게 유충을 잡는다고 치면요 3A는 성충을 잡습니다. 그래서 유충 성충 동시에 잡고 싶다 그럼 요 앰플리그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앰플리그가 최근에 지금 말씀드린 그 선녀벌레, 갈색나개매충, 꽃매미, 그리고 매미나방까지 동시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귀찮다. 그냥 모든 거 한 번에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요 앰플리고 쓰시면 됩니다. 앰플리고는 모든 벌레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 스토네트, 청실홍실 이런 거는 매미나방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매미나방엔 등록이 안 돼 있지만 요 앰플리고는 매미나방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미나방이 혹시라도 발생하는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앰플리고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선녀벌레, 갈색나개매미충, 그리고 꽃매미 이런 거 한 번에 잡고 싶다 그러면 요 소토네트나 청실홍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요 내용이고요. 매미충 중심이면 3A, 4A 합제, 3A 플러스 4A 합제, 그리고 나방 중점이 28번 약제 요렇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그냥 저는 솔직히 이거 이런 걸 준비할 때 즉흥적으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재녹화하거나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좀 그렇진 않아요. 그냥 제가 이거를 돈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좀 두서없이 만들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까 합니다. 자, 짭짤한 병해충TV의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